자, 바이비트 해킹 사태로 인한 파장이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우리 리플. 지금 흐름이 뭐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요번 이 해킹 사태를 제가 지켜보면서 예전에 겪었던 그 FTX 사태나 루나 사태, 이때와는 업계의 분위기며 대응 능력이 확연히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방구 좀 낀다는 큰 손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는 개인 고래들도 바이비트에다가 지금 이더리움을 갖다 입금을 해주면서 시장 전체가 한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제가 눈물이 약간 나올 정도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행님들 앞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되거든요.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요새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봐요. 눈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우리가 그 이더리움을 갖다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왜든지 이제는 이더리움이 좀 비트 도미를 빨아먹으면서 혼자 날뛰면서 올라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더 지금보다 힘차게 다음 단계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좀 이더리움이 오르기를 같이 응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XRP 차트 보면서 단기적인 대응 방법 짚어드릴 거고요. 이 트레이더의 감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최고점 이 110K 찍은 날부터 계속 하락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지금 차트는 더 내려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하락이 좀 두려운 느낌이 아니라 말로 좀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뭐랄까 해야 되지? 살짝 설렌다 해야 되나? 지금 전혀 공포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보통 제가 이런 기분이 들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제 느낌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주말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던 21년도 같은 알트 시즌은 끝났다. 선택된 코인들만 펌핑이 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이 DYOR 이건 뭔지 아세요, 형님들? 이거 들어봤어요? Do your own research라는 말인데 이 스스로 리서치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이 DYOR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요 딱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핵심은 바로 이 유틸리티성이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을 갖다가 조금 더 편하고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코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디파이라든지 RWA, 디핀 같은 이런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리플 지금 가격은 장기적인 우상향이 불가피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같이 좀 시장 분위기가 쑥쑥으리하임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시장을 조금 더 멀리서 이제 크게 내려다보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보낼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결과가 향후 몇십 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 차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요거 리플 말씀드렸던 거 내용 한번 복귀해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면 여기 전체 파동 있죠. 이 전체 파동이 충격이면 지금 1, 2, 3, 4 조정 4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이쯤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쯤에. 이렇게 세 번째 파동이 연장된 충격 파동이 발생하면 이 4파 조정의 종점 있죠. 요 3파까지의 0.45% 요까지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 박스 쳐놓은 구간 있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다. 자, 가격 구간 요 구간인데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3,700원 밑에서는 무조건 그냥 사 모아라. 아시겠죠? 자, 지금 리플 업비트 원화 차트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린 요 네모 박스 구간에 지금 정확하게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있죠. 요 모양. 이 떨어지는 모양이 지금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 이제 고점 만들고 떨어진 파동 있죠. 여기가 이제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터미널 패턴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 파동이 만들어진 시간 있죠. 요 시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다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죠? 1대1 시간도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 이제 터미널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A, B, C로 연장 플랫으로 떨어진 거다.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A, B, C로.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가 한 파동, 그리고 여기가 한 파동,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요게 마지막 C파 조정이라는 겁니다. 크게 이제 1, 2, 3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자,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차트들이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눕는 식으로 마지막 파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도 여기서 이제 조금 오르는 척 할 거예요. 여기 매물대 있죠. 요 구간까지는 오르는 척 할 건데 짧게 이제 한 파동 더 빠지는 게 제일 예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요 구간쯤 될 것 같은데 원화로는 한 3,400원 후반대에서 3,500원 초반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3,500원 가격 근처에서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모두 다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수익 넘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결국 우리가 리플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 요거는 뭐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리플은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더없이 좋은 투자처입니다. 국경 간결제에 있어서의 혁신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현금 일시불로 그냥 막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리플 커스터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된 스테이블 코인, 우리 리플 USD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이 달러뿐만 아니라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이런 다른 피아트 머니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죠. 자, 결국에 이 모든 거는 리플이 미래 블록체인 은행의 모습을 갖추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RWA라는 엄청난 큰 그림을 보고 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결국 본질을 보고 투자를 해야 이제 시장의 성장이 바로 나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도박이 아닌 투자의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당장의 수익이나 뭐 손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 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 4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